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패스트트랙 그게 잘 돼서 검찰의 권한을 주셔서 그걸 경찰로 주면 경찰이 파쇼 경찰을 뜨면 어떡하나.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80년대에는요, 이게 경찰이 검찰보다 셌습니다. 실제 법으로 제도상으로는 검찰이 위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셌어요.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몇 가지 그 고문 사건들이 벌어진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김근태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그 김근태가 민청역 의장을 지내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도 제가 국정원 과거사에 하면서 그 좀 뭐 깊게는 아니지만 조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밝혀진 건데요. 그때 이제 뭐 하여튼 민추위 사건이라고 해서 이거 공안부에서 세게, 아주 세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몰고 가고 학생운동이 이렇게 과격화되어 있고, 사회에 재야단체 연결되어 있고 해서 깃발 사건, 뭐 민추위 사건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김근태가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었죠. 근데 이 발표문 말이에요. 이 발표문을 그 국정 안에서 문건을 찾다 보니까 검찰 발표문하고 똑같은 문건이 있어. 그런데 표지가 달라. 표지가 안기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안기부가 써서 검찰에 줬는데 표지만 바꿔갖고 약간의 자꾸 수정을 해서 그걸 검찰이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받아쓰기 기사가 문제가 되죠. 검찰 발표문을 기자들이 받아쓰기 한다는데, 받아쓰기 검찰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안기부가 한 거를. 이제 그렇게 했고, 그게 요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악명 높은 김원치 검사죠. 공안검사의 이제 아주 특히 그 제 또래, 저보다 조금 선배에서부터 조금 후배들까지, 그러니까 남부지청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데모하다 잡혀가면 서울대 관련 사건이 다 이제 김원치 손을 거치는데, 김원치라면은 지금도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김원치가 담당이었죠. 또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에요. 우리 지금은 교수죠. 권인숙 그 교수가 정말 그 치욕적인 일을 당했지만 용기를 내서,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고문이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냈고, 그 옆에 지금은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가 그 곁에 서서 이 일을 이제 싸워나갔죠. 싸워나갔는데, 이때 이제 이 사건을 경찰, 안기부, 청와대가 어떻게 덮나 하는 거죠. 자, 발표는 검찰이 했어요. 성적 모욕 없었다. 근데 이걸 인천지검에서 이제 부천서 사건이니까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발표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보도지침입니다. 그 보도지침인데, 오늘 그 검찰이 그 발표하는 그 사건 결과 내용만 그 발표해라 이거예요. 사회면에서 취급하라. 정치면에서는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회면에서만 해라. 그 다음에 그 검찰 발표 그를 꼭 뭐 실을 거라고 했나? 그거고. 그 다음에 제목을 명칭을 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고칠 것. 성모욕행위로 고쳤잖아요. 사회면에다가 쓰고. 신문사의 독자적인 취재는 안 된다. 독자적인 취재 없이 검찰 발표문만 갖고 썼습니다. 딱 그대로 보도 지침대로 그대로 작성돼. 어느 신문에서. 그래도 80년대에 그중 나왔다는 동아일보 또 이렇게 충실하게 따랐으니 뭐 다른 신문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실은 검찰은 수사를 잘 했대요. 그래서 이 부천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제대로 밝혔는데 마지막 순간에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서 이제 이따위 발표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문기동을 기소유예시켰어요. 누구의 지시로? 전두환의 지시로. 대통령이 성추행범을 기소유예해, 즉 기소하지 말라는 거죠. 기소하지 말라는. 이 검찰의 권한은
누구를 기소하는 것도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게 더 큰 권한이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이거 전단 지시를 했습니다. 왜? 이때 경찰이 그러니까 막강했어요. 왜냐? 우선 전두환 형 전기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 시절에 데모 많이 하고 하니까 치안 수요 때문에 경찰의 발언권이 커져 있을 때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검찰을 찍어 누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 김경회라는 검사가 있었는데 그때 인천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문기동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죠. 이 양반이 회고록을 썼는데 아무도 죽게 되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진짜로 솔직하게 이 부천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썼습니다. 지시가 내려온 게 처음에 사건이 터지니까 양측 모두에게 무혐의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기를 법무장관이 바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박특보 누구냐면 박철원이에요. 박철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건을 수사하던 김수장이라는 부장검사하고 그 동기였는데 김수장이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그러니까 이 박철원이는 검찰이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좀 이 고문 때문에 이렇게 너무 몰리고 있는데 일정하게 고문을 우리 안 한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해서 고문 근절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생각을 갖고 야 이거 고문 없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고문 없다고 아니라 사실대로 밝혀서 고문을 근절시켜. 그래서 소식껏 해봐. 내가 위에다가 전단한테 얘기하고 다 막아줄 테니까. 아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날 법무장관이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뜨뜻미지근하게 양쪽 다 불기소해 하는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나의 직을 걷고 명령하니 원칙대로 파헤쳐라. 그래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다가 막상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조사를 하여튼 제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문기동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근데 발표할 때가 됐는데 대검찰청에 불러서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성고문에 성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나마 여긴 성모욕이라고 하니까 성자는 나왔는데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피식 웃었대. 허허허 하고 진짜로 웃었대. 그랬더니 왜 웃어? 이제 하고 다음날 갔더니 이제 검사들이 통곡하는 분위기까지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누구는 검찰총장 앞에 술 먹고 가서 깽판 부리고 차 앞에다 들어놓아서 뭐 감사다 하고 깽판 부리는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회고록에 뭐 없는 거 지어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무 책임자였던 김수장 부장검사 지휘하에 했는데 인천지검에서 발표하는 걸로 다 보도가 나갔고 이제 성고문 사건 발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장이 발표하는 걸로 다 예고가 나갔는데 자기가 도저히 못 나가겠더래. 그래서 검사장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켜놨더니 김수장이가 어쩔 수 없이 발표문을 읽는데 자막은 김경회 인천지검장으로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김수장한테는 평생 못할 짓을 시켰다. 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 게 거대한 정신병동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에 폭로하지 못한 책임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솔직한 회고록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얘기가 되죠. 바로 조영래 변호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 칼럼을 쓰면서 고발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늘 그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여기서 이제 치안본부장 또는 장세동 안기부장 등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갔다 오고 나면은 검찰총장이 깨갱하면서 안기부의 지시 그리고 안기부의 지시는 경찰 손들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전기환 전두환하고 그 동생 전경환은 대머리인데 전경환은 머리가 있어요. 그 용산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용산경찰서에서 교통경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경찰 쪽의 최고의 로비스트가 된 거예요. 그 전두환이가 하지만 형님한테는 극듯했대. 아주 그 큰 형님을 그냥 하늘같이 모셨는데 전기현이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상득대군 전에 기환대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 전기환이가 용산경찰서 근무할 때 용산경찰서장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치안본부장을 지내요. 경찰 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룹들을 용산마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용산마피아의 입김, 그 다음에 그 경찰의 위세가 검찰을 찍어 누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그러던 차에 벌어진 게 바로 박정철 사건이에요. 박정철 사건의 1987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 거기 하정우가 멋있는 검사로 나오죠. 그 검사의 실제 모델이 최한 그 변호사입니다. 지금 변호사인데 나중에 서울지검장, 대검 공안부장까지 지내요. 공안검사예요. 공안검사로서 이 양반을 평가한다면 뭐 흉악한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박정철 사건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최한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묻혔을 겁니다. 그걸 묻히지 않고 이 사건을 드러낼 수 있게 한 데는 뭐 최한 검사의 그 공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다 이제 황적준 박사, 그래서 의사와 검사 뭐 21살의 죽음, 이제 이 두 분을 모셔서 뭐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영화 속에서 하정우가 최한 검사 역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김인석 씨가 그 박차원 역할인데, 영화에서처럼 멋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영화는 뭐 영화니까 좀 뭐 과장해야 또 재밌으니까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이제 한껏 멋있게 나가는데,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진실이 최한 검사가 아니었으면 묻힐 뻔한 겁니다. 이거를 최한 검사가 밝혀낸 것은 한편으로 용기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검찰이 경찰한테 당한 수모를 밝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니를 한번 잘 걸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편이었으면 검찰에서 이런 사고가 났었으면 덮었을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 나니까 모른 척하고 시침이 딱 되고 부검지를 해버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경찰이 덮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이었고요. 그 시절에 이제 이 간첩 사건들도 많은데, 간첩 사건은 이 대표적인 사건이 송실과 간첩단 사건. 국정원 과거사에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 송실과를 이제 무죄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이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송실과 사건이 문제가 생기고 또 고문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고문을 막으라고 검사를 보냈어요. 그 검사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악명 높은 정형근이에요. 그래서 안기부 가서 이 고문을 또 무지 많이 했죠. 그리고 아까 구상진 검사 사건 있잖아요. 구상진 검사가 야 이거 불기소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냈더니 이제 박살이 나고 옷을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 검사가 정형근이랍니다. 그러니까 장신환 선배가 정형근이가 그때 뭐 살롱검사로 가면서 조사하는 거 아니고 몇 개 물어보기만 한다고 해서 뭐 그냥 앉아서 잠시 대화를 했더니 자기를 기소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형근이는 안기부에 가서 붙박이로 이제 고문을 또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이 고문검사에서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걸 할 때 사법부와 검찰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사법부는 한 40명 뽑았다면 검찰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69명, 거의 70명쯤 되는 인원을 뽑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요건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이렇게 판검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판검사들 많이 들어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